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오랜 수건인 재외동포청 신설이 곧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국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행정안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수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재외동포청이 새롭게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소속의 외청으로 1청장, 1차장 체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정책국, 사업국, 지원국 등 4국 편제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대상의 범정부 차원의 영사행정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처 간에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수행 중입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체류, 국적 업무를 맡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업무를,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 체육 교류 업무를, 복지부는 해외에 입양된 한인 지원과 재외동포 의료보건 지원을, 산업부는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맡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외동포 과세를 맡고 있으며 보훈처는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업무를 맡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부처별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며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재외동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무회의 출석권과 의안 제출권이 없고 국무총리에게 소관 사무 관련 기타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는 신설 재외동포청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외교부 소속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금융 송금 서비스 제일 관련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할 은행들이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은 이 서비스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런 연방상원의원실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PNC 파이낸셜, US뱅크, 트루이스트 등 4곳에서 제일 관련 송금 사기가 19만 2,878건 발생했습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등록해 간편하게 돈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어서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런 사례는 3,500건 정도라고 LA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1.8%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계좌 오너의 승인도 없이 돈이 빠져나간 사건일지라도 은행은 47%만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이 송금 사기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자금이체법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 승인이 없이 인출되는 경우엔 고객에게 상환해야 하지만 제일 송금은 고객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직접 돈을 보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고객 승인 진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전화나 문자로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연락을 해오며 이미 금융정보를 파악하고 계좌 보유, 사용 기록 등을 알고 있어서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주로 고객의 계좌가 해킹을 당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 돈을 다른 특정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유의 연락을 받을 시에는 연락을 차단하고 바로 공식적인 은행 창구에 전화 연락을 취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는 송금 사기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활기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침수 피해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판매하는 등 각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쿠아메 라울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은 허리케인 피해가 잦은 플로리다 등지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지역에서도 침수 차량을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울 총장은 중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차량 기술자에게 점검을 요청하고 평판이 좋은 판매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량의 배수관을 잘 살펴서 축축하고 습한 냄새가 나거나 진흙이 묻은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카펙스나 오토체크와 같은 업체에서
차량 기록을 조회하는 것도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라울 총장은 일부 사기꾼들이 타이틀 워싱이라 불리는 수법으로 차량이 침수 기록이 없는 것처럼 위조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는 인디애나 퍼듀대 기숙사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룸메이트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인 유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라파엘 소재 퍼듀대 캠퍼스 안 맥큐찬 기숙사에 거주하던 20살의 바룬 매니시 최다 학생이 5일 새벽 숨졌습니다. 룸메이트인 22살의 민지사 학생이 새벽 12시 44분에 911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민지사 룸메이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학생의 부검 결과 뾰족한 물체로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으며 독극물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검시관 측은 밝혔습니다. 사망한 최다 학생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4학년생으로 인디애나폴리스 출신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룸메이트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며 사건 당시 방에는 2명 이외에 어느 누구도 없었다고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퍼듀대 트레버 피터스 대변인은 주변 기숙사 거주 학생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으며 카운슬러를 배치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치 다니엘스 총장도 비극적인 사건이 캠퍼스에서 발생해 유감이다. 이 참극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퍼듀대에는 6만 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2014년도에도 전기공학 건물에서 앤드류 볼드 학생이 사망한 바 있으며 그 이전에는 한인 자매 학생도 살해당해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서 고대 흉상 2점을 내동댕이 쳐 파손시킨 후 도주하려던 미국인 관광객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5일 이탈리아 통신에 의하면 박물관 내 키아라몬티 박물관에서 이집트 태생의 미국인 관광객 한 명이 전시돼 있던 고대 흉상 2점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석상을 비롯해 천여 점의 조각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흥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장을 이탈하다가 바티칸 자체 경찰에 잡혀서 추후 로마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앞서 그는 이탈리아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손된 흉상은 1900년 된 고대 유물로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는 흉상 조각을 놀라서 쳐다보는 관광객의 모습도 사진으로 촬영됐습니다. 파손된 흉상 복구를 위해 박물관 보건연구실로 조각품은 옮겨졌습니다. 박물관 측은 수십 년간 관광객이 유물을 파손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며 관리자들이 유물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미국인은 정신병을 의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무부는 8월 상품과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674억 달러로 전달보다 4.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77억 달러를 소폭 하회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무역 적자는 최근 5개월 연속 줄어들어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중 상품 수지 적자가 876억 달러로 전달보다 34억 달러 줄어든 것이 전체적인 무역 수지 적자 폭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서비스 수지 흑자도 전달보다 4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전달보다 0.3% 감소한 2,589억 달러로 수입은 1.1% 감소한 3,263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수입은 지난 2월 이후 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 감소세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